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기 전에 환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환전소에 가면 대부분 먼저 미국 달러로 바꾸라고 하죠. 유럽 여행 가는데도 일단 달러 들고 가면 편하다고 하고, 동남아 여행 가도 달러가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 달러일까요? 왜 우리나라 원화는 해외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축통화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기축통화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기축통화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기축통화는 영어로 기커런시 또는 리저브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팔 때 기본으로 사용하는 돈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급식표가 있으면 어느 반에서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기축통화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축통화를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돈은 믿을 수 있어 하고 인정해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무역 결제의 약 42%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상금처럼 쌓아두는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와 같은 통화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상 진짜 기축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미국 달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미국 달러가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을까요? 이건 역사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옛날 옛적에는 금이 돈의 기준이었어요. 금본위제라고 해서 각 나라의 돈은 금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은 많이 약해졌고 반대로 미국은 전쟁 덕분에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됐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5년에 빨레톤우즈 체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앞으로 국제 거래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금과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때부터 달러가 세계의 중심돈이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1971년에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끝났지만 그래도 달러의 위상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미 전 세계가 달러 중심으로 거래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어요. 마치 반에서 제일 힘센 친구가 내가 만든 규칙대로 하자 하면 다들 따르게 되는 것처럼요. 기축통화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쓰는 가짜 돈을 여러분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게임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필요하면 그냥 돈을 더 만들면 됩니다. 좀 불공평하죠? 기축통화국이 가진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은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찍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자기 나라 돈으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대부분 달러로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로 빌리면 되니까 그냥 자기 나라 돈으로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때도 달러로 갚으면 되니까 환율 걱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달러로 빌렸다가 갚을 때 환율이 올라버리면 같은 금액을 갚는데도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은 경제 위기가 와도 다른 나라보다 버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달러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기 때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달러로 몰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마치 태풍이 오면 다들 튼튼한 건물로 피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오면 다들 달러로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도 수출은 약 2.3%, 수입은 약 6.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달러로 거래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인데 말이에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야 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이라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 유로연합에 비하면 많이 작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야 해요. 기축통화라는 건 결국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믿고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로 금융시장이 아주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개방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그냥 큰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커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비싸게 사야 해요.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 일상에 바로 영향이 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외환 위기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에서 빌린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달러가 없었거든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달러가 부족하면 더 찍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달러가 필요하면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외국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마치 비상금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달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요.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라는 것도 맺어두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쉽게 말해서 서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 서로 도와주자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축통화가 바뀌는 데는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던 시절에서 미국 달러로 바뀌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타나려면 기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힘이 약해지거나 다른 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해져야 해요. 요즘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크고 무역량도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중국도 아직 기축통화국이 되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치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될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축통화란 전 세계가 함께 쓰기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국제거래의 기본돈입니다. 현재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이고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같은 통화들도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달러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원화는 국제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무역도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위기에 취약한 면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축통화와 환율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 가격이 올라갑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이나 공산품 가격도 오르죠. 해외여행 비용도 비싸지고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내리면 수입품이 싸지고 여행 경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환율이 얼마다 달러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내 지갑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율이 쌀 때 미리 달러를 조금씩 바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해외 주식이나 달러 예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지니까요. 달러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해요. 중요한 건 기축통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환율이 왜 변하는지, 그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두는 거예요. 경제 뉴스를 볼 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기축통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경제 개념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점점 뉴스가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달러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